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고 또 청약제도도 이전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유주택자의 갈아타기도 어려워졌지만 무주택자들 역시 내 집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건설부동산부의 김혜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여러 가지 갈래로 좀 영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먼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 대책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꺾이고 있습니다. 9.13 대책 이전 한 달과 이후 한 달을 비교해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값은 9.13 대책 이전에 2.82% 정도 올랐었는데요. 대책 이후 한 달간 상승률이 0.86%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강남 상구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린 마포, 용산 또 성동의 경우에 상승률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다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대출 규제가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목소리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 9.13 대책을 통해서 내놓은 내용은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이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로 시장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대책의 핵심인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그제였죠. 지난 1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부가 1주택 이상의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전면 좀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받을 수가 없고요. 예. 1주택자의 경우에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이 넘게 되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나선 거는 이 대출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이 부동산 갭 투자에 이용됐을 가능성을 아주 높게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전세값은 떨어진 반면에 전세자금 대출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은요, 전세금의 최대 80%를 한도에서 받을 수 있어서 전세 거주를 하면서 대출금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대출 규제가 시행이 되면 이런 갭 투자가 상당 부분 차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 상황도 지금 현재 좀 이렇게 주춤거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를 막는 순기능 영향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기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만간 새로운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시행이 됩니다. 이 DSR은요,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마이너스 통장, 또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까지 모두 금융빚을 전부 계산해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건데요. 주택대출만 반영되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에 비해서 모든 빚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예. 과거처럼 마이너스 대출 등 모든 대출을 총동원해서 집을 사는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그만큼 1주택 이상의 유주택자는 물론 재무 능력이 받쳐주지 않는 무주택자들도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시장에 대한 지원 자체를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불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금융 부담이 이제 향후에 다시 가계부채의 부담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그걸 우려해서 이제 좀 규제가 이제 강화되는 형태로 보여지고요. 예. 그럼 바로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무주택자들에게 어쨌거나 기회를 좀 더 주는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까지 신규 분양 단지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의 경우에는 절반을 추첨제로 공급을 했습니다. 1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기회가 동등하게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추첨제의 50% 물량 중에서 75%를 먼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청약 제도가 개편이 되는 겁니다. 예. 사실상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이번 달 예정되어 있었던 주요 입지의 신규 분양 물량에 1주택자들의 관심이 크게 쏠려 있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기회도 사실상 날아간 걸로 보입니다. 관련 리포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달 말 공급하기로 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분양이 연말로 연기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단지의 분양보증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뿐만이 아닙니다. 공사는 위례신도시의 위례포레자이, 과천주공 6단지 재건축 단지도 모두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보증 심사를 하지 않기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이들 단지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청약제도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했지만 새 청약제도에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사실상 마지막 로또 청약을 꿈꾸던 1주택자의 기회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또 청약 열풍이 잦아들진 두고 봐야 합니다. 여전히 전반적으로 신규 주택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또 분양가도 주변 시세보다 좀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시기가 좀 늦춰졌다 하더라도 또 분양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교체 수요가 대기하고 있어서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말과 연초까지는 강남 재건축 분양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 청약제도 강화와 1주택자의 청약 기회는 대폭 줄어들겠지만 알짜배기 단지로 갈아타려는 수요와 무주택자의 청약까지 더해지면서 청약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살펴봤더니 청약 열기가 당분간 지속은 되겠지만 그래도 사실상 상황이 1주택자들에게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좀 사라진 느낌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무주택자들에게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청약 기회를 더 넓혀주자 이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한 거는 맞습니다. 예. 하지만 제도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이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까 이 부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물론 유주택자와의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 아파트 구입 자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분양가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요.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2,22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9.07% 올랐습니다. 좀 많이 비싼데요. 예. 분양가는 올랐지만 대출 규제로 사실 대출받아서 집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정부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혀준 거는 맞는데 대출도 맡기고 또 분양가도 높아진 상황에서 대래 어떤 금수저 무주택자들만 좀 기회가 넓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상황을 종합해봤더니 금수저 무주택자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가긴 하겠네요. 이것도 또 어떻게 보완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김혜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